오늘은 모의고사 1회 2차 서술형 네모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저장 용기 설치 장소의 기준 7가지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화약제 방출구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우리는 방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방호구역 외에 저장 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저장 용기를 설치한다. 이 방출구와 저장 용기가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저장 용기에서의 약재가 방출구를 통해서 방호구역 내로 방사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 용기가 3병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3병은 하나의 배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관을 우리는 집합관이라고 합니다. 이 저장 용기들은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이 방화문이 되겠죠. 불을 막아주는 문이다.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한다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1, 2, 3번이 지금 저장 용기인데, 저장 용기는 소화약재가 저장이 되어 있는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용기의 밸브가 열리면 집합관에 모이게 되는데, 이 집합관에는 체크 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장 용기에서 방호구역 쪽으로 약재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체크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저장 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배관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따라서 체크 밸브 표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학 기호로 크다, 작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사이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으며 화살표로 방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살표 방향으로는 약재가 흐르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림,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장 용기에는 이산화탄소 소화 약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이 안의 온도를 40도씨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4번에 보시면 40도씨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그리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용기가 있음을 표시하는 표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산화탄소 소화약재 저장. 따라서 5번째, 표지를 설치한다. 점검을 위해서 용기 간의 간격은 3cm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용기 사이의 거리는 3cm 이상이다. 마지막 7번째는 태양을 그려보겠습니다. 태양으로부터의 직사광선, 안 되겠죠? 빗물도 침투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이렇게 7가지를 그림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펌프의 최절점, 설계점, 150% 운전점을 제시하고 성능 특성 곡선을 그려서 명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최절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절점의 경우에는 토출 측 개폐 밸브가 잠겨있는 상태에서 주펌프가 기동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양정과 토출량을 물어봤습니다. 토출 측 개폐 밸브가 닫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토출되는 양은 없겠죠. 따라서 분당 0리터이다. 양정은 그래프를 통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4번의 답이 성능 특성 곡선이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X축은 Q, Q는 여기서는 토출량을 의미하겠죠. 토출량을 의미한다. Y축의 경우에는 H, H는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양정을 의미한다. 토출량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분당 리터이겠죠. 분당 리터이다. 혹은 퍼센트로 표시해도 되겠죠.
Y축은 양정을 의미하는데 단위는 미터 단위를 쓰거나 혹은 메가파스칼 단위 혹은 퍼센트로 표시해도 무관합니다.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Y축의 한 점과 만나고 포물선을 그리게 됩니다. 중간 지점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지점을 X축의 수직으로 내려주고 Y축의 수직으로 내려주면 이 점을 우리는 정격 운전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격 운전점은 토출량이 100%이고 양정이 100%인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에 보시면 정격 토출량과 정격 토출 양정이 나와 있습니다. 정격 토출량, 이 정격이란 말이 100% 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X축에 있는 이 100%가 토출량 800리터를 의미하고 Y축에 있는 이 100%는 정격 토출 양정인 80m를 의미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50%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운전점을 의미하는데 150%가 토출량이 150%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지점이 150% 토출량 지점이 되겠죠. 이때 이 점을 우리는 최대 운전점, Y축에 수직선을 내리면 이 점이 그렇죠 65%입니다. 즉 유량을 150%로 증가시키더라도 압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도 압력이 65% 이상을 유지해야지 된다. 펌프의 성능은 6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 점은 Y축 위에 있는 점인데 이 점은 현재 토출량이 0인 지점입니다. 따라서 1번에 나와 있는 최절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토출유량이 0인 이 지점을 우리는 최절 운전점. 이때 이 양정값은 몇 프로? 그렇죠. 140% 미만이 되어야 한다. 140%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압력이 너무 높아서 140%에서 릴리프 밸브가 열려서 압력이 떨어지는 최절 운전점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번의 양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절점의 경우에는 양정이 140%이기 때문에 80m에 1.4배를 합니다. 1.4가 140%겠죠. 140%는 100분율이기 때문에 140을 100으로 나누면 1.4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계점은 100% 정격 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건에 나와 있는 정격 토출량과 정격 토출량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800리터/미닛과 80m이다. 세 번째 150% 운전점은 최대 운전점을 나타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토출량이 150%인 지점이기 때문에 150%라고 하면 150%를 100분율이기 때문에 100으로 나눠주면 1.5배의 토출량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격 토출량인 800에다가 1.5배를 하시면 1200리터/미닛이 토출량이 되겠죠. 양정의 경우에는 어때요? 150%에서 65%. 양정이어야 되겠죠. 65% 이상이다. 따라서 80m에다가 65%면 100분의 65이기 때문에 0.65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2m가 150% 운전점에서의 양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 지하 1층, 지상 9층 백화점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여 시공할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최절 압력을 산출하시어 중요한 부분은 킬로파스칼 단위로 구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조건에 보시면 전양정이 70m입니다. 이 부분이 정격 운전점에서의 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가 80개라고 했는데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는 폐쇄형 헤드입니다. 그렇다면 헤드의 개수는 10개, 20개, 30개만 고려하시면 되겠죠. 근데 앞에 조건에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9층, 즉 10층 이하의 백화점이기 때문에 헤드의 수는 80개이지만 계산할 때는 개수를 30개로 계산을 한다.
효율은 68%입니다. 100분율이기 때문에 68을 100으로 나눠서 0.68을 식에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최절 압력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절 압력이기 때문에 70m에다가 140%를 하면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의 최절점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 지점이 최절점이었고 이 지점의 H, 즉 양정이 140%였습니다. 따라서 1.4배를 하게 되면 98m가 되겠죠. 98m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절 압력을 킬로파스칼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킬로파스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위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기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압은 수온주로 표현했을 때 수온의 높이로 하면 760mm였죠. 센티미터로 하면 그렇죠. 76cm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물의 높이로 표현했을 때는 H2O가 물이죠. 몇 미터? 그렇죠. 10m가 약간 넘는다고 했습니다. 10.342m이다. 파스칼 단위로 바꾸시면 101325 파스칼이다. 킬로 파스칼 단위로 바꾸시면 킬로가 1000배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소수점을 하나, 둘, 셋, 앞으로 셋, 101.325 킬로 파스칼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물의 높이 값과 킬로 파스칼의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터를 킬로 파스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98m의 미터를 없애려면 10.332m로 나눠주면 미터가 사라집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킬로 파스칼의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101.325 킬로 파스칼이다. 이것을 계산하시면 961.08 킬로 파스칼이 됩니다. 자, 그러면 98m를 10.332로 나누고 왜 킬로파스칼로 바꿨냐면 앞에서 일기압을 우리는 10.332m라고 했습니다. 10.332m라고 하는 것은 101.325 킬로파스칼이고 우리가 원하는 98m는 도대체 얼마의 킬로파스칼이냐 이러한 비례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한다면 x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봤을 때 결론 x라는 것은 98m를 같은 미터 단위인 10.332m로 나누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101.325 킬로파스칼을 곱하면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동력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의 동력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0.163 QHK를 효율로 나누어 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Q가 단위가 미터의 세제곱 퍼 미닛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H는 미터 단위가 되겠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앞에서 효율이 68%라고 했기 때문에 0.68을 대입하시면 되고 0.163에다가 Q를 구해야 되는데 Q라고 하는 것은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 30개에다가 방수량이 80L per minute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400인데 단위가 리터 단위입니다. 이를 미터의 세제곱으로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즉 2.4 미터의 세제곱 per minute이다. 따라서 이 Q 자리에는 2.4가 들어가야 되고 앞에서 양정이 70m라고 했습니다. K 값은 전달 계수인데 주어지지 않으면 생략하시면 됩니다. 답은 40.27kW이다.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작동 기능 점검 중에 기동용 가스 용기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문제에서 지금 기동 용기가 A, B 두 개가 있는데 밸브 부분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솔레노이드 밸브에는 파괴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파괴침이 격발이 되면 기동 용기의 밸브가 열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를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솔레노이드 밸브는 앞에 파괴침이 있고 평상시에는 파괴침이 들어가 있다가 이 파괴침이 격발이 되면 기동 용기의 밸브를 열어준다. 수동으로도 열 수 있죠. 그래서 수동식 버튼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솔레노이드 밸브를 격발시키는 방법 첫 번째.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A실과 B실을 보니까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림이 조금 잘못됐네요. 하나는 연기 감지기를 그려주셔야 되고 하나는 열 감지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연기 감지기가 A 감지기, 열 감지기가 B 감지기가 되겠죠. 열 감지기끼리 연결되어 있는 비회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격발시키기 위해서는 연기 감지기 1개 이상, 열 감지기 1개 이상을 작동시켜야지 솔밸브가 작동이 된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호구역에 교차회로 작동. 감지기 연기 하나, 열 하나를 작동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감지기를 작동시키는 방법은 직접 감지기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작동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수신반, 즉 제어반에서 감지기를 동작 시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어반에서 감지기를 동작 시험하는 방법도 있다. 세 번째, 이 제어반에는 이 솔레노이드 밸브 기동 스위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 밸브 기동 스위치 작동하는 방법이 있다. 네 번째, 방호구역 A실 옆에 보시면 R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RM이라는 것은 수동 조작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동 조작함이다. 여러분들 실습실에 수동 조작함이 있는데 가운데 센터 부분에 보시면 화재 시에 누르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스위치가 무엇이냐? 기동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동 스위치이다. 따라서 수동 조작함에서 기동 스위치를 작동하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솔레노이드 밸브 자체에도 수동 기동 스위치가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수동 기동 스위치 작동이 있다. 이와 같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이 되어서 기동 용기가 열리게 되면 선택 밸브로 가게 됩니다. 선택 밸브를 열어주게 되고 분기점에서 기동 용기 방향으로도 가겠죠. 보시면 체크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이 벌려져 있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용기가 4개가 있는데 4번 용기를 열어서 집합관으로 약재를 보냅니다. 약재가 기동 용기 가스가 3번으로 가서 3번에 있는 약재 또한 집합관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2번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체크 밸브가 반대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이쪽 방향, 좌에서 우측으로는 가고 우측에서 좌측으로는 갈 수가 없죠. 따라서 3번, 4번만 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실은 3번, 4번에 약재가 방출이 되는 방호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B구역 볼게요. 기동용기 B의 경우에는 기동용 가스가 나오게 되면 분기점에서 기동용 가스가 선택 밸브를 열어주고 나머지 기동 가스는 어디로 갑니까? 관을 통해서 저장 용기 쪽으로 가게 됩니다. 1번의 저장 용기를 열어서 집합관으로 보내고 2번 열어서 집합관, 3번, 4번을 모두 열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B실의 경우에는 1번, 2번, 3번, 4번 소화 약재가 방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2, 3, 4번 명칭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이 집합관 끝에 있는 4번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집합관 끝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호구역 B실 안에 있는 이 1번은 뭘까요? 이 1번은 동그라미에 이렇게 벌려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사이렌을 의미합니다. 1번은 사이렌을 의미한다.
2번은 뭘까요? 2번은 방호구역 밖에 설치가 되어 있는 방출 표시등입니다. 즉 소화약제 방출 중임을 나타내는 표시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은 뭘까요? 이 3번을 우리는 시각 경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 볼게요. 5번 같은 경우는 안전밸브 반대편 끝에 설치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수동 잠금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을 수동 잠금 밸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집합관 끝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약재가 더 이상 방호구역으로 가지 못하도록 수동으로 잠궈주는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